자살 예방의 현안 대응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해서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관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혁신,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 2019년부터 저희 팀이 자살 예방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서울의 외곽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건물에서 이 자살 예방 사업을 한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자녀를 잃은 유가족분들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을 올라와서 자조 모임을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다행히 시에서 이렇게 서울시 한복판에 쉽게 말하면 유가족이 오시기 좋은 교통 요지에 쾌적한 그런 센터를 다시 개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제가 크게 지난 5년간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 또 필요한 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살 예방 사업의 우선순위가 국제적인 우리의 오명이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에 비해서 여전히 한 해에 12,000명 내외 자살하는 그런 우리의 사회적 실정에 비해서 자살 예방 사업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자살 예방과도 없었죠. 복지부에. 자살 예방과도 비교적 최근에 생긴 부처의 한 부서에 불과한데요. 적어도 우리 시장님 포함해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들의 정례 회의에서 자살 현황이 중요한 아젠다로 얘기되어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살 예방을 위한 조직이 정비되고 안정화되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때로는 절망감이 들기도 했는데, 저희가 해마다 자살 예방 실무자 교육을 하는데요. 자살 예방 실무자가 몇 퍼센트가 이직하시고 몇 퍼센트가 새롭게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참여하시느냐. 거의 50%가 사실 해마다 이직을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역 자치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고, 몇몇 구만 그래도 구청장님과 소장님의 관심과 의지로 팀 유사한 체제로 또는 TFT 수준으로 지속성 있는 실무자들과 만날 수 있었지,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의 실무자가 바뀐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사실 이 사업을 과연 성공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또 일선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동향이나 현실이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그런 사업을 여전히 하고 있다. 정부와 통계청, 복지부에서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잘 공유하지 않고 또는 뒤늦게 공유하고, 또 공유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의 공유 범위를 굉장히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에서도 자살 예방 사업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복지부가 지방자치체에 이양되어야 할 사업을 여전히 그분들이 직접 하면서 사실 저희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동향은 전혀 몰라요. 이렇게. 자살 시도자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자살 시도자가 더 많은지, 이런 것도 복지부가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완전히 유리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 관리 사업은 근거 기반의 자살 예방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거의
1, 2, 3위 안에 드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복지부가 꽉 잡고 데이터도 주지 않고 이렇다고 하는 현실이 지자체에서 자살 예방 사업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부합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은 지방 자체가 정보도 갖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부의 과감한 결정이 지금 바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에 관한 더 많은 다학제적인 그런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후에 우리 김영 선생님께서도 발표하시겠지만 자살 예방에 성공한 나라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알려진 나라가 이제 핀란드로 얘기되고 핀란드의 심리부검이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아주 근거 기반한 이제 정책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거. 핀란드가 심리부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한 한 해에 전수의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하는데요. 그거는 당시에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해요. 이제. 핀란드의 대통령이 핀란드의 자살 1위에 대한 공감에 기초해서 정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자살자 전원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경로를 거쳐 자살하는지 알아보자라고 해서 거의 라이브러리가 지어질 수 있을 만큼의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핀란드의 심리부검이 가능했고 또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언제나 이제 예산 얘기가 나오면 일본과 저희를 비교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 자살 예방 예산이 동경도 자살 예방에 못 미치는 그런 현실이어서 쉽게 말하면 전체 정부의 예산이 가까운 일본의 한 지방 정부의 예산보다 적은 상태다. 그래서 정부는 아젠다의 순위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중요 의사결정자들의 회의에서 자살 예방 이슈가 다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약을 볼 때 자살 예방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부러웠던 것은 두 대통령 후보의 정책 대결에서 자살 예방을 가지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토의하는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방영됐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정말 큰 이슈인 자살 예방을 놓고서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자살 예방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정부의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기획이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이고 사업을 이제 하향화 내리는 방식인데요. 일본도 이제 최근에 자살 예방 사업이 성공한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는데 자살 예방에 성공한 비결은 지방 정부의 특성에 맞춰서 지방 정부가 자살 예방 사업을 하도록 하는 지원을 중앙 정부가 하지 중앙 정부가 직접 자살 예방 사업을 관장하지 않는 것이 자살 예방 사업의 어찌 보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방의 특성이 사실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자살 예방센터장도 2012년부터 15년 동안 3년 동안 했는데요. 경기도는 4개 유형의 도시들이 있어요. 농촌도시, 대도시, 농촌 반, 도시 반인 그런 규모에서 농촌이 우세한 도시, 도시가 우세한 도시, 이 4개의 도시에 똑같은 자살 예방 지침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안 맞는다고 얘기하고요. 농촌도시도 그 지침이 안 맞는다고 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 아이템은 중앙정부가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아이템을 실현하는 내용은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도와야 된다. 대표적인 현재 사업이 자살 시도자 사업과 심리부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지방정부와 경쟁하듯이 하는 복지부의 관행은 빨리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심리부검 데이터도 한참 있다가 공유가 되고, 자살 시도자 데이터는 사실 거의 공유가 되지 않으면서 아주 중요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사업들이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배제된 채로, 또는 그분들의 지침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세 번째로 자살 예방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 최근에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 청년의 전세 사기 자살 관련해서 정보나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접근을 위한 부서 간의 협력도 어렵고 데이터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려준 데이터에 관한 통제도 굉장히 심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 동단위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하자라고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통계청에서는 동단위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한 자료를 공개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업에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현장에 근거한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1577-0199를 포함한 여러 한라인 시스템을 포함해서 위기 출동, 응급 지원 서비스 같은 그런 일들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상담이고, 또 책임도 뒤따르는 상담이에요. 저도 한번 한강 투신 직전에 환자가 재환자여서 그분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경찰이 또 전화 통화하면서 아주 위기의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큰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신체적 소진이 있는데, 이런 인력에 관한 지원과 관리가 이분들의 업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의회나 국회에서 좀 더 전문가들을 상담하도록 해라라고 하지만 현재의 예산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그런 전문가를 전혀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런 현실을 정부가 좀 더, 또 의원님들이 좀 더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런 몇 가지 사항만 변화되고 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시에, 복지부에 전달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에 큰 변화가 있으면 성과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 받는 그런 자살 예방 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센터장님 자살 예방의 현안 대응과 또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자체의 확고한 정책 실행을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과 또 우선순위의 정책이 실행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탑다운 방식의 사업 실행이 아닌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이야기 주셨습니다. 또 자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에 대한 이제 발빠른 어떤 데이터라든지 정보 수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발빠르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 주셨고, 자살에 대한 또 실무를 하는 선생님들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 개입이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고 그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